김구 선생님 앞에서 한인애국단 1호로 자필 서명을 하시고 낭독하신 부분인데,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회복하기 위하여 한인애국단의 일원이 되어 제가 31년 사는 동안 이 세상의 대강의 쾌락과 즐거움은 거의 다 맛본 것 같습니다. 31년을 더 산다 해서 더 새로운 즐거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국의 독립과 저의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저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제 사람은 죄가 없어. 폭탄을 던진 것은 나요. 네, 선생님요 도쿄 지리에도 능하고요 현지인 수준의 일본어를 구사하셨어요. 본인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지만 안 피하고 잡혀가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봉창 선생님은 안중근 선생님 굉장히 흠모했거든요. 안중근 선생님이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을 때 혹시나 싶어서 이토에게 세 방을 쏘고 그 옆에 있는 양쪽 한 명에게도 쏴요. 그리고 재빨리 권총을 던지고 두 손에 무기가 없음을 모두에게 보이면서 꼬레야 오레 대한독립 만세를 외쳐요. 이토를 저격함으로써 재판장에 나가서 우리는 강제 합병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독립을 위해 전쟁 중이다. 나는 독립군 준장으로 전쟁 중에 이토라는 적군을 사살했을 뿐이다. 전쟁 중이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었거든요. 이분도 똑같아요. 본인이 몸을 숨기면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왜곡하고 은폐하겠죠, 일본은. 그래서 본인이 잡히세요. 9번의 신문 조서를 거치세요. 두 번째 조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2천만 조선인을 대표하여 독립의 의지를 밝히고자 천황을 죽이려고 폭탄을 던졌다. 하지만 폭탄의 위력이 약하여 너무나 안타깝다. 1월 8일 날 이 의거가 있고 1월 10일 날 전 세계에 보도가 되세요. 이 소식을 본 상하이 임시정부와 윤봉길 선생님. 이 의거 이후에 모든 행사장에 물통과 도시락이 반입이 금지되면서 김구 선생님이 중국인 기술자에게 물통과 도시락으로 폭탄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그리고 4월 29일 날 윤봉길 선생님은 폭탄을 던지세요. 대성공이죠. 예. 같은 해 1월, 4월 두 건의 의거가 있자 일본은 너무너무나 창피하고 수치스러워요.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을 주동한 임시정부에 김구를 잡으라고 하고 김구 선생님의 현상금이요 지금 돈으로요 355억 원이 걸려요. 근데 안 잡히세요. 재판은 계속 미뤄져요. 그러다 결국은 안 잡히니까 9월 30일에 재판이 이루어지고 10월 10일 날 교수형으로 순국하세요. 이 사진은요 선생님이 폭탄을 던지고 바로 잡혀가실 때 사진이에요. 선생님이 이때 외투를 입으셨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외투를 입으셨어요. 외투가 지금 벗겨져 있죠. 폭탄은 내가 던졌어 하니까요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외투를 막 벗겨요. 막 단추가 뜯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숨지도 도망치지도 않을 테니 난폭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라 하고 이렇게 호통을 치시고 웃으면서 잡혀가세요. 31살의 젊은이가 얼마나 용기 있게 마지막까지 하셨는지 아시겠죠? 드디어 13년이 지나서 독립이 되었어요.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세요. 한인애국단 1호, 한인애국단 2호, 그리고 흑색 공포단의 행동대장이었던 백정기 선생님 세 분의 유해를 모셔오십시오. 모셔와서 효창공원에 안치하게 돼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정말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자유, 평온함 이런 건요 이런 독립운동가분들의 희생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는요 사람들이 실패했다고 얘기를 해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폭탄은 잘 쳐졌잖아요. 단지 위력이 없었던 것 뿐이죠. 그리고 이분의 의거로요 윤봉길 선생님도 방향을 빨리 잡으셨고요. 물론 무력 투쟁하려고 상하이에 오셨지만 바로 결정하실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해외에서 독립자금이 들어와요. 이 당시 임시정부는요 1910년부터 1930년까지 20년 동안 독립운동을 했지만 방향성이 잘 나아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지쳐가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자금난에 인재까지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오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이 두 분의 의거로 인해서 자금이 들어오고 독립운동을 하겠다는 지원자들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봉창 선생님을 실패한 의거라고 우리는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거를 꼭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 끝에 보면 조난가 얼마를 보내셨는지 금액이 나와요. 최자칠님이 보내신 독립자금인데요. 7,300명이 이주를 떠났고 3,000명에 가량 되는 분들이 독립자금을 보내주셨잖아요. 그 중에 몇 분이나 독립운동가로 추대되셨을 것 같아요? 82분밖에 안 되세요. 왜냐? 이런 영수증이 없으세요. 그들의 혹독한 이민 생활에서 이런 영수증은요, 그분들이 꼭 보관해야 될 중요한 자료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이런 걸 받으려고 독립자금을 보내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이 없으셔서 지금까지 독립운동가로 추대받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이봉창 선생님의 의거는 비록 실패했지만 이분의 의거로 침체되어 있던 독립운동의 활력소가 되면서 다시 불붙듯이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어려운 이민 생활에 잊지 않고 고국에 본인들의 그 작은 임금을 나누어서 독립운동에 보태주신 이런 해외 이주 노동자 1세대 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로 이봉창 선생님의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이 깊었나요? 만약에 일제강점기에 태어났다면 어떤 독립운동으로 협조를 하고 싶나요? 가보고 싶은 독립운동 장소. 이봉창 선생님이 나왔어요. 이 기계 안에는요 12분의 독립운동가 선생님이 계세요. 이게 랜덤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관람객이 누른 것과 이렇게 독립운동가 선생님의 업적이 매칭이 되어서 12분 중에 한 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과연 어떤 독립운동을 할 수 있을지 자신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는 소중한 시간도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마음에 애국심이 빵빵하게 채워지셨나요? 포창공원 1번 출구 이봉창 기념관에 반드시 와주세요. 안녕히 가세요.